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 성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서 오산리 기도원 7천 목회자 중보기도단 창단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 학교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해 아동 세례를 신설한 가운데 시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2년 넘게 중단했던 해외 단기 선교를 재개합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선교 준비에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교계 원로들을 초청해 2년 만에 오찬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은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교파와 관계없이 수많은 기독교인이 방문하며 신앙에 도움을 얻는 곳이 됐는데요. 최근 다시 한번 오산리 기도원의 기도 열기가 타오르기를 소망하며 목회자로 구성된 연합중보단이 창단됐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 모인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오산리 기도원의 주도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7천 목회자 중보기도단 창단 예배 현장입니다. 기도원을 통해 영성을 다진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오산리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며 기도하겠다는 창단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동안 오산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오셔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또 체험하셨던 그 목회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기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자. 또 오산리 기도원의 그 옛날의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산리 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가 7천 명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에 나섰습니다. 김 목사는 성경 속 엘리야와 함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의 선지자들의 믿음을 본받자는 의미를 담아 7천 중보단이 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은 끝까지 순수한 그 신앙을 지킨 인물들이 나는 오늘 창단하는 우리 7천 목회자 중보 기도단이 그런 신앙 갖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오산리 기도원을 중심으로 약 300명의 목회자들이 결성한 중보단은 전국 7천 명의 목회자들에게까지 기도의 열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보기도단 창단에 맞춰 각각 총재와 대표 회장직에 취임한 예빛기도원 원장 신용호 목사와 성령의 능력교회 김재선 목사에게 추대패가 전달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당부하신 말씀, 불을 던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섬겨라, 이 배명제를 가지고 우리 중보기도단 제가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약속드리고. 한편 오는 23일부터는 대한민국 목회자 3호, 여목사 및 여전도사 금식 대성회가 이곳 오산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사학법으로 기독사학이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교육정책으로 기독학교의 건학 이념을 구현하기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개정사학법의 구체적 문제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해결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사학법에 대해 문제점을 밝히고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미션네트워크 박상진 상임이사는 이번 개정사학법에서 가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분을 교원 임용권으로 봤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교사를 선발할 때 사립학교들은 각 시도 교육감들에게 채용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해 실시해야 하는데 기독교 학교의 설립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교사가 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필기시험 평가 방식은 임용 방식을 천편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기독교적 건학 이념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율권은 선생님을 크리스찬으로 믿는 교사로 기독교 교육에 의지가 있는 교사를 뽑아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함승수 사무총장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적대적 대치관계로 두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자율성과 공공성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두고 사립학교법에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적대적 대치관계를
구조와 이 재개념화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끊임없이 우리가 굉장히 수세적이고 어떤 이렇게 근시안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은 또 기독교 사학의 의견을 수립해 개정사학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 한국교회가 범교단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기독사학 그리고 범기독교 학교 단체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헌법 소원입니다. 기독사학이 존립의 기로에 서 있는 가운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선 사학법의 재개정과 건학 이념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해 아동 세례를 신설하면서 아동들이 부모의 세례와 교인 여부 관계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아동 세례자에 대한 입교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아동 세례 시행에 따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일선 교회에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교육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채택한 아동세례 관련 헌법에 따르면 아동세례 교인은 입교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부모의 세례 여부 및 교인 여부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선물인 세례가 어떤 연령층도 제외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추진한 아동세례로 이제 부모가 아닌 아동교인이 자유의지로 직접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아동세례자에 대한 입교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교회에서 아동세례 시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교육연구원은 예장통합총회 교육지원부의 협력으로 아동세례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교회 현장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유아세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세례와 입교만 있어서 아동들에게는 또 세례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교단 차원에서 아동 세례가 통과됨에 따라 그 세례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뜻깊고 또 귀한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총회 교육자원부가 출간한 아동세례 문답집에 맞춰 연구원이 출간한 7주 교육과정, 이야기 아동세례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나와 하나님, 예수님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성경 이야기로 아동들이 교리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책임 연구원인 장신대 양금희 교수는 입교가 없다는 것은 아동세례가 세례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동세례가 단순 예식으로 그치지 않도록 교육 전통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례교육은요, 세례자의 자격을 갖추는 필수적인 통로입니다. 세례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어서 베푸는 그런 교회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전도사는 이번 교육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먼저 성경 이야기랑 그 아동세례 문답집의 내용을 연결해서 교육하는 내용을 제시해 주셔서 되게 참 감명 깊었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몸으로 움직이면서 배울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어서 참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연구원 측은 세례교육이 아이들의 삶에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하고 부모님과 신앙 공동체들이 함께 축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해외여행의 빗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교회도 2년 넘게 중단했던 해외 단기 선교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코로나 유행이 멈추지 않은 만큼 현지 상황과 단기 선교 준비에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여행 재개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7일 자가격리가 지난 3월 해제됐고 해외 국가들도 PCR 검사와 증명서 제출 의무를 해제하거나 점차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도 올해 중순부터 해외 선교지 방문을 조심스럽게 재개할 전망입니다. 현장 단기 선교는 온라인 선교로도 대체할 수 없었던 대면 만남이나 봉사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기를 잃어버린 선교 현장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잘 준비한 분들이 그분들을 가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위로를 나누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엄청난 큰 격려가 될 것이고요. 지역교회들은 본격적인 단기 선교 준비에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구 3.1교회는 선교지로 삼고 있는 8개 국가 중 5개국에 올 여름 단기 선교팀을 파송할 계획입니다.
현지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현장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개국의 답사팀도 보냈습니다. 3일 교회는 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어린이 사역, 그리스와 쿠바에서의 난민 선교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선교팀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공과 교재나 아이들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현지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교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의 10%를 선교에 쓰는 부천 참좋은 교회는 남아시아와 필리핀에 있는 미전도 종족 선교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참좋은 교회는 지역교회 중에선 이례적으로 현지인 자국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IMTC란 훈련센터를 두고 미얀마, 네팔, 인도 등 외국인 선교사를 훈련 파송하는 겁니다. 교회 측은 현지의 필요에 맞게 단기팀을 보낼 계획입니다. 청년부에서 해외 건축을 목표로 헌금을 한 게 한 1,800 정도 돼요. 2천만 원 정도 되면 교회 건축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되는 선교는 청년들이 가서 실제로 교회 건축에 동원되는 선교를 준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수보다는 분산된 소수 인원의 선교, 전문적으로 준비된 선교가 현 시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고 단기 선교 직후 온라인 선교나 국내 이주민 선교를 병행하는 것도 선교 지속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한 교단 원로 목회자들과 교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초청 오찬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원로 목사 30여 명과 교계 명예회장, 회원교단 교단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교총은 매년 한 차례씩 행사를 개최했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된 만큼 원로 목회자와 전현직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교제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선배들이 물려주신 귀한 연합사역의 유산을 잘 지키기 위해 더욱 낮아지고 잘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크라운 혜택그룹이 구티비 천사 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크라운 혜택그룹은 13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년소녀 가정 장학생에게 전달해달라며 과자 만들기 선물 세트 50박스를 구티비에 후원했습니다. 크라운 혜택그룹 윤영달 회장은 함께 전달한 편지를 통해 푸르른 5월처럼 희망찬 내일의 주인공이 될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달받은 선물 세트는 오는 17일 구티비 천사 지원 프로젝트 장학금 전달식에서 소년소녀 가정 장학생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주제로 첫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의 최대 1,000만 원 상당의 손실 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채권 30조 원을 사들이는 등 40조 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금리 인상기 위험 부담이 큰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오는 23일부터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로도 국내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입국 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는 내달 1일부터 PCR 1회, 신속항원 검사 1회에서 PCR 검사 1회로 조정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6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 면제 대상 연령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이 지난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자동차 전용도로 12개 노선 158km 관리 구간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156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로폼, 종이상자, 가구, 가전제품, 건축재재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로 쓰레기는 녹지대에 오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도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투기 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지난 2년간 움츠렸던 콘서트 시장도 빠르게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13일 인터파크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열리는 콘서트 공연의 티켓 판매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분기에 열리는 콘서트는 총 353개로 지난해 246개보다 43.5% 늘었습니다. 인원 제한 등 방역 지침이 없어지고 수용 가능 관객 수가 늘어나면서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V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도하 작전 중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대대급 병력이 전멸당하는 타격을 입었다고 영국 더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8일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건너다 70세대의 탱크와 장갑차 약 1,500명의 병력을 잃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항공사진 등을 토대로 이같이 추산하고 폭격으로 불타버린 차량 50여 대의 잔해를 담은 사진과 드론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이러한 움직임을 미리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47일째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시가 이달 중순까지 격리 통제구역을 제외한 일반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면 점진적으로 봉쇄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하이 봉쇄는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전자 등 각 업계 공급망을 교란하는 등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이 식당에도 남녀 분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서부 헤라트의 탈레반 권선징악부 관리 리아줄라 시라트는 아프간 언론을 통해 이 정책은 부부 손님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헤라트의 탈레반 당국은 이와 함께 공원 운영도 남녀 분리를 지시하는 등 최근 다시 이슬람 질서 강화에 힘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접시 닦는 일을 하며 세 남매의 생계를 책임져온 한 네팔 여성이 여성 최초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10번째 밟는 데 성공했습니다. 히말라얀 타임스 등 네팔 언론은 라크파 셰르파가 자신의 에베레스트 산 등정 9회 기록을 갈아치우며 또다시 등정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르파는 모든 여성이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VTV 뉴스 조희현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도 깨끗해 야외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오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 하고 아침 저녁으론 쌀쌀하기 때문에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일교차 크고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24도, 대전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2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로 중단됐던 해외 선교를 재개한다는 교회들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수밖에 없어 답답했는데 드디어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참 반가운데요.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모든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정상화가 속히 오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